자, 일단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 날이었고요. 포지션 전쟁은 362.5 아래, 360 위, 여기서 오늘 마감 전쟁을 했고, 이거는 개인들을 완벽하게 따돌리는 구간이었습니다. 정해놓고 싸우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갭 떠놓고 큰 변동성 없이 마지막에만 이 위치로 넣기 위해서 마무리를 하는 정도. 마지막에 어, 마무리를 하면서 눌러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흐름이 좀 불안정하게 됐어요. 막판에 만기 포지션 잡으면서 이 갭이 유지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큰 차이가 있을 건데, 이 아일랜드가 형성이 되는 것과 다시 또 여기를 침범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추세가 어, 돌파하지 못한 상태예요. 선물이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추세 돌파가 안 됐어요. 하방 추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비록 FOMC가 끝났고 금리 인상이 결정됐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사그러들고 있다고 한들 여전히 하방 그 리스크가 산재에 있는 상태. 첫 번째로 FOMC 결과 금리 인상은 0.25bp를 진행을 했죠. 0.5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없었는데, 이게 왜 매파적이냐 하면 당연히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차 대조표 축소의 시점이 언제인가였던 거거든요. 금리 인상은 거의 0.25로 거의 웬만하면은 확률이 90% 가까운 수준으로 거의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 그건 시장이 예상되었던 거고, 음, 파월 의장이 과연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됐을까, 심정 변화가 어땠을까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게 연말에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려고 했던 것을 대폭 앞당겨서 5월달 정도에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었어요.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그 발표 직후에 급락을 했고, 다시 되돌리면서 강하게 끝났던 것은 인터뷰 이후, 발표 이후 따로 파월 의장의 인터뷰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건재함을 강조를 하면서 다시 급반등을 했던 거고요. 어차피 미국은 선물 옵션 만기, 동시 만기를 이틀 앞두고 난 상황, 이틀이죠. 이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어, 거의 포지션 청산 정리가 끝나고 있는 과정이고, 자리를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고민할 필요 없이 불확실성 해제되면서 끌어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생겨난 러시아 디폴트 문제, 그것도 사실상 뭐 한 달 유예죠. 룰이 한 달 유예. 일단 디폴트 선언까지 최종적으로 디폴트가 될 때까지는 어제 이자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한 달 유예 기간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리스크는 한 달 뒤가 아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달 뒤에는 5월 양적 긴축, 그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얘기가 또 거론이 되겠죠. 그러면 4월 달에 4월 달에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시장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종료가 된다고 해서 뭐 지금 종료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종전이 된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 혹은 서방 국가들이 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중단하리라는 또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계속 고통을 받게 되는 뭐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세계 경제 공급망이 또 꼬여버리는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아직까지 계속 하방 리스크 요인이긴 합니다. 다만 요 몇 달간에 이미 가격적으로 너무 싼 구간까지 오랫동안 내려왔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심리도 이미 바닥 동이 났고, 더 이상 빠져봐야 이제는 팔지 않는 개인들만 남아있고,
팔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고 팔렸고 반대 매매로. 그 다음에 진짜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던 사람들은 오늘하고 어제처럼 반등장에서 다 매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어, 약 7천억 정도의 개인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5천억 정도의 개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또 선물 마지막에 어제처럼 또 빼네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전환되고 접근을 강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선물을 계속 단타 처리를 하고 있어요. 당일 들어왔던 거 다 정리하고 나가는 그런 연속적인 날들이 좀 보입니다.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개인들 이제 잘 털어주네, 이제 물량 뺏을 수 있겠네, 이제 뺏어냈죠, 기관하고 같이 빼서 나갈 수 있겠네 편하게. 그런데 아직은 불안해. 약간 이런 상태인 겁니다. 환율도 오늘 잘 일단 1.7%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제 1200원 초반선까지는 이제 내려올 것 같아요. 1200원이 다시 밑으로 뚫리냐 마냐인데 뭐 환율이 어느 정도 더 떨어지면 외국인들도 이제 고민할 것도 없겠죠. 고민할 거 없고 일단 그 외환 시장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거 한번 볼까요? 공포 지수, 변동성 지수. 변동성 지수가 지금 마지막에 오늘 잘 내려와서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옵션 만기 포지션 정한다고 하면서 시장 떨구니까 또 올라왔어요. 지금 변동성 공포 지수는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던 이 추세 자리를 강력하게 이탈을 해줘야지만 시장이 풀립니다. 지금 근데 어설퍼요. 어설퍼요. 오늘 이후에 이 공간에서 완전히 탈패가 되어야지 시장은 반대로 상승 파동, 상승 분위기를 추세를 잡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 모두 하방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도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는 머물러 있다 상단부에. 저거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이탈하면 좀 오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오랜 기간 동안 누적돼서 이제 이탈하면 오랜 기간 동안 밑에서 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또 이렇게 올라오겠죠. 변동성 지수가, 공포 지수가 올라가면 시장은 하락 낙폭을 키우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니까 웬만하면 이것도 체크를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7만 1,000원대 넘어가면서 또 오늘 개인, 어제는 삼성전자가 개인 매도가 없었던데 진짜 삼성전자만큼은 개인들이 쉽게 포기를 안 해요. 근데 오늘 100만 주 정도 포기를 했네. 자, 그 다음에 테마들은 정책주가 순환을 하게 될 거고요. 조정과 상승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슬슬 바닥에서 정말 미운 차트, 미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못생긴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하루, 이틀, 3일 계속 자리를 잡아가면서 서서히 안정세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장대 양봉을 쓱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이 정말 예쁜 흐름이 돼버려요. 그 전까지는 정말 최악의 종목 같은데도 이게 돌아서 바뀌는 것은 한 큐입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장 때문에 거래 없이 밀렸던 종목들을 너무 외면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용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살아있고, 예를 들어 정책으로 묶일 수 있다거나 뭐 미래 업종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뭐 실적이라도 좋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돈이 붙어있는 흔적이라도 있거나 투자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나 시장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끌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제는 준비 단계에서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또 승부를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종목군들이 이렇게 형태가 된 수많은 종목들이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노리거나 이렇게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제의 내용은 어쨌든 그래도 시장에서 불확실성의 일부 해제급은 되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이슈는요. 일단 결정된 거 금리 인상 0.25bp, 그 다음에 올해 모든 FOMC 회의마다 금리 인상에서 총 7번의 금리 인상, 중간에 빅스텝을 한번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보면서 다룰 문제. 그 다음에 양적 기축 얘기 다 5월달에 뭐 이런 상태는 어쨌든 시장이 선호하는 건 아니었지만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지 고민한 것
단계는 이제 넘어갔다.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는 단계는 넘어갔다. 이런 거죠.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FOMC 할 때마다 그거는 이제 또 불확실한 내용이 되는데 또 지나갈 때마다 또 해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단계적으로 굴곡을 주면서 이제 시장이 풀린다라는 거죠. 풀릴 수 있겠다라는 거지. 우려하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하게 오면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현상인데 진하게 오면은 시장이 우하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걸 막고자 지금 어, 연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회의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내용 그렇게 스택으로 완전히 번져나가지 안 번져나가는지의 여부를 계속 추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쨌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뭐 지금 전쟁 때문에 좀 경제 지표들이 많이 무너진 것도 있지만 빨리 또 서둘러서 또 종전하고 나서도 서둘러서 그걸 해결하고자 각국이 노력하면 잡힐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우려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진짜 오랜 기간 동안 하락장이 이제 끝나냐 마냐의 기로에 거의 이제 접어들었고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뿐만 아니라 뭐 중국 홍콩 규제 풀리고 막 중국 홍콩에 이제 주식 투자를 장려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어제. 그런 상태 때문에 좀 힘을 이틀 동안 좀 쓴 거지. 사실상 내일 당장도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갭자리를 어떻게 내일 커버하는지 혹은 그냥 달려 나가는지 좀 더 여전히 어느 정도는 경계하면서 바라보되 과거처럼 너무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교체 과정 하면서 또 올라오는 거 매도해서 다시 교체하고 막 이런 과정 이제 찾아서 이제 좀 적극적인 모습을 좀 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어, 하지만 2020년 3월 19일 이후처럼 정말 편안하게 이제 오르는 장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수준은 안 됩니다. 아직까지 선물도 계속 외국인들이 단타 치고 있고 뭐 옵션도 4월물 아직도 하방에 치중되어 있고 아직 불안 요소가 남아 있으니까 계속 같은 얘기죠.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메타버스 등 정책으로 엮일 수 있는 거 정말 많죠. 정책 분야는 메타버스 건설, 뭐 저출산, 보안, 게임, 그다음에 원격 진료 뭐 등등 지금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거 굉장히 많죠. 오늘 로봇이 조금 움직이다 말았는데 로봇도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하루아침에 끝날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다음에 수익성이 악화됐던 2차 전지나 자율주행 2차 전지는 좀 많이 오버해서 좀 뭐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2차 전지 말고 나머지 자율주행을 비롯한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은 수익성 악화 원자재 가격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된 것도 앞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또 나중에 기대 수익이 또 높아지는 그런 이슈가 되니까 선반영돼서 또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귀결되는 것도 리오프닝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리오프닝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상 감기 수준이고 점점 더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이 붙을 겁니다. 최종 귀결은 화장품이겠지만 그 전에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시간을 또 주고 그럴 겁니다. 자, 하여튼 이제부터는 조금씩 적극적인 매매를 준비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되겠다. 아직은 하방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아프리카 TV 8시 반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의 공부, 카톡방 주식투자 동호회 운영 중에 있는데 그 방송으로는 놓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카톡에 정리해 드리는 거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카톡으로 연락 주시거나 뭐 쪽지를 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